안녕하세요. 정동수의 민법 민사특별법 마스터북입니다. 31강인데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부합이라고 하는 걸 좀 정리해 드릴 건데, 소유권에서는 단독으로 간헐적으로 문제가 배정되는 게 이 부합 문제예요. 부합이란 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몸뚱아리가 됐다. 이 부합은 우리가 그 임대차에서도 나올 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거기서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비용 상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저당권 효력에서 부합물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합의 문제니까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좀 있는데요. 자, 부합하고 나오죠. 부합은 뭐냐 그랬어요. 부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합은 소유자는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에요. 수개의 물건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물건이 된 거예요. 하나의 물건.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부합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농작물 있죠, 농작물. 농작물은 원래 자기 토지에다 농작물 심는 게 원칙인데, 타인 토지에다가 권원 없이 농작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농작물은 정당한 권원이 없다. 이게 중요해요. 정당한 권원 없이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경작자 소유에 속한다. 그래서 이 농작물은 권원이 있냐 없냐 상관없어요. 워낙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작자 소유로 인정을 해줘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작자가 누군가에게 농작물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를 하게 되면 매수자가 나올 건데, 이 매수자는 반드시 명인 방법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경작자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여기 매수자, 농작물을 매수한 사람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세 번째, 부합된 동산이 타인의 권원이에요. 부합된 동산이 타인의 권원이다. 그럼 지상권자, 전세권, 임차권에 의해서 부속이 됐다면 당연히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하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하고 플러스 자, 동산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부속이 됐어요. 이게 부속이 됐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뭔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단지 이 동산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줘요.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지금 여기 뭐라고요? 타인의 권원이죠.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부속이 됐다면 기본적으로 뭔가 부속시킨 자의 소유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나중에 가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비용 상환 문제나 또는 부속물 매수로 연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4번에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소유 건물에다 증개축을 했어요. 증개축. 그럼 당연히 이건 뭐가 돼요? 부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 5번에 보면 자,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라는 것은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임차인 증개축 부분이 경제적으로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이 구성 부분이 됐다. 구성 부분이 됐다면 당연히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이 돼버리고요. 단지 비용 상환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다만 나중에 임대차에 가면 요게 부속물이 독립성이 있을 수 있어요. 독립성이 있다면 이건 부합이 안 돼요. 이건 구성 부분이 아니죠. 그럼 요건 나중에 요걸 부속물 매수라고 하는 거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연관이 돼요. 그래서 임대차에서 요 부분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나왔네요. 임차인이 증개축 부분이 경제적으로 독립성이 있다. 요 독립성이 있네요. 그럼 당연히 뭘로 연결한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5번하고 6번을 연결해 가지고 임차인이 부속을 시켰는데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구별해야 돼요. 독립성이 없으면 비용 상환 문제로, 독립성이 있다면 부속물 매수로 연관을 시켜가지고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기처럼 건물하고 토지는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토지 건물은 부합이라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째,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어요. 감정평가다라고 하는 거죠.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매수자가 누구예요? 경락인이거든요.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판례가 한 21년도 전에 판례예요. 지금은 경매가 들어가면 감정평가가 잘못되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받는데 이 당시에는 감정평가를 안 했나 봐요.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래서 경락인이 그럼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그 부속공물, 옥탑이나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했더니 취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 8번은 나중에 그 저당권에 가면 중요한 지문이 하나가 됩니다. 자, 9번에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자, 누구의 승낙을 받은 거야? 임차인. 임차인의 승낙을 받은 거잖아. 임대인이 아니라. 그럼 임차인의 승낙을 받고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그 나무는 전대나 양도 같은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았고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가 누구겠어요? 이게 임대인이죠. 임대인에 대해서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게 일종의 뭐가 됐냐면 토지에 부합이 돼버린 거야. 토지의 한 몸뚱아리가 돼버렸다, 이런 거죠. 그냥 만약에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까지 받고 나무를 심었다면 토지의 부합이 안 되겠죠. 독립된 물건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10번에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에 한하지 않고요. 부동산과 부동산이 당연히 부합될 수 있죠. 기존의 2층에다가 옥탑을 올려가지고 부동산이 부합되기도 하고요. 부동산에다가 변기 있죠. 화장실 변기를 교체했다면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된 거죠. 한 몸뚱아리가 되니까. 그래서 부합은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과 부동산 상관이 없이 인정이 된다는 거. 자, 11번에 자, 타인 토지 위에다가 권한 없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도 이 건물하고 토지는 부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건물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소유권 자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12번, 타인 임야에 권한 없이 수목을 심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목 소유자는 당연히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권한 없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부합이 된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권한을 가지고 부합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독립물로 취급될 수 있죠. 지금 이건 권한이 있으니까 타인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여긴 권한 없이 수목을 식재한 거니까 토지하고 수목은 부합이 돼가지고 독립물로 다룰 수 없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에 자, 토지 임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수목. 자, 임차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럼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요 낙찰자에게 귀속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수목을 식재한 거니까 수목은 임차인 거잖아요. 그래서 낙찰자에게 수목은 넘어가지 않는다. 14번 첨부물의 소유권자가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과 다르게 합의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의무규정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동산하고 동산이 부합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보상을 해줘요.
근데 이건 의무 규정이라 당사자가 별도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예요. 이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부합에 관련된 지문을 쭉 정리를 해 왔는데요. 이 정도면 부합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마칠 수 있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수목이에요. 나무들, 그다음에 농작물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고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제가 정리하고요. 여기다 하나 더 기억을 좀 해줄 것은 공동 소유에서 공유, 합유, 총유라는 거 있죠? 요거 잠깐 더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은 좀 미뤄 놓을 건데요. 자, 요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공동 소유하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공동 소유는 지금 물건은 몇 개라는 거죠? 물건은 한 개예요. 근데 물건은 한 개인데 소유자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2인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 명이 있다. 요게 우리가 공동 소유예요. 근데 공동 소유는 지금 공유, 그다음에 합유, 총유가 있는데 공유, 합유, 총유를 비교하는 문제는 좀 드물어요. 드물고 문제가 나올 때 공유만 나오거나 또는 합유하고 총유 두 개를 섞어서 문제를 내는데요.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공유가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문제를 낸다라고 할 때 8, 9문제가 공유고요. 그 다음에 합유, 총유는 약간 뒤로 떨어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유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합유, 총유를 나중에 공부해도 되는데요. 보통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공유를 보니까 공유는 공동의 목적이 없어요.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적 결합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투자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합유는 공동의 목적이 있고 조합체, 무조건 조합체, 영농조합 있잖아요. 영농조합, 조합체의 소유 형태라면 합유. 그 다음에 여기 총유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서요, 교회라든지 종중을 생각하면 돼요. 종중 땅, 문중 땅, 아니면 교회 재산, 이런 것들이 총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유는 당연히 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합유도 지분이 있는데 지분 처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총유는 지분이란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다. 그 정도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요 합유하고 총유만 먼저 비교하시라고. 그 다음에 공유에서는 분할이 자유로워요. 분할 청구하면 분할해 주세요. 그러면 분할해야 되거든요. 근데 합유는 존속된, 조합이 존속되는 동안은 원래 분할할 수가 없고, 총유재산, 문중 땅, 종중 땅도 분할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처분 변경인데, 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더 할 거예요. 이건요. 요건 전원동의, 여기도 전원동이지만, 여긴 사원총에 결의해야 돼요. 이건 요거 조심을 하실 거고, 보존행위가 좀 조심해요.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지만, 여기도 각자죠? 근데 여기는 사원총회, 여기가 총유에서 각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총유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한다가 아니라 사원총회 결의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공유 사용수익은 지분의 비율, 여기도 지분의 비율인데요. 여긴 정관 귀약, 그 다음에 여기 공유는 전원의 동의,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고 합의도 전원 명의입니다. 근데 총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즉 문중이나 종중 이름 또는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보통 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자, 공유는 일단 개인적, 그 다음에 합유는 조합체, 그 다음에 총유는 문중, 종중, 그래서 교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 그 정도 정리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공유는 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유도 지분이 있지만 총유는 지분이 없다는 걸, 그걸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부합하고 그 다음에 공동소유의 공유, 합유, 총유를 정리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공유를 우리가 좀 정리를 다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